자, 조금 화질이 안 좋긴 한데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자, 지금 기차에서 클립을 올려놓은 영상입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차가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자, 클립이 어떻게 되고 있냐를. 자, 화질이 좀 안 좋지만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자, 일본입니다. 일본에 그 기차, 얘들아, 기차가 아니고 지하철은 얘들아 무슨 힘으로 가죠? 그렇죠, 지하철은 전기의 힘으로 가죠. 자, 그 전기의 힘으로 가는 지하철에 지금 클립을 올려놓은 모습입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기차가 출발합니다. 신기하죠? 쭉 한번 영상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처럼 클립이 얘들아, 클립을 움직이게 하려면 어떤 힘이 필요할까요? 자, 우리 얘들아, 자석 있죠, 자석. 자, 자석을 클립에 가까이 하면 방금 지금 본 모습처럼 이런 식으로 클립이 쓰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죠. 자석임 때문에 철인 클립이 딸려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기차에서는 전혀 자석을 볼 수가 없죠. 자,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오늘 배울 내용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영상에서처럼 그렇게 전류가 흐르는 기차에서는 클립을 움직이게 하는 자석의 힘, 자기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전류가 흐르는 곳에서는 언제나 자기가 발생하게 되고, 그 자기가 영향을 주는 곳을 자기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자기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자석을 가지고 있어. 만약에 선생님 자석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옆에 만약 클립을 두면 그 클립이 끌어당겨지려면 자석이 조금 가까이 가야 그 클립을 당기는 힘이 생기게 되죠. 그런 것처럼 자석은 자기력이라고 하는 자석의 힘은 자기가 힘을 줄 수 있는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전류, 아까 위에서 말했죠. 전기가 흐를 때도 자석의 힘이 생긴다고. 자, 전류와 자석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자기력이 작용하는 범위를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자기장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 볼게요. 그림 하나 보고 갈게요. 자, 그림에서 뭐가 나오나요? 자석 주변에 철가루가 뿌려져 있어요. 철가루. 자, 자석 주변에 철가루가 뿌려져 있는데 철가루가 신기한 모습으로 배열이 되게 되죠. 저 신기한 모습이 있는 범위까지가 자기력, 그러니까 자석의 힘이 작용하는 범위입니다. 저만큼을 자기력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자기력은 우리가 철가루를 뿌리지 않으면 보이니 안 보이니 우리 눈에?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낸 것이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그림이 바로 자기력선으로 자기력을 표현한 그림이에요. 자, 봅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의 모습을 선으로 나타낸 자기력선인데 N극에서 나오고요, S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자기력선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N극에서 어떤다고? 나온다고요. 지금 화살표가 나오는 방향으로 되어 있죠. 다. 자, N극에서 나와서 어떻게? 삥 돌아서 어떻게 한다?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자, 중요해요. 그럼 얘들아, N극에서 자기력이 나왔어.
S극으로 들어갔어. 그럼 자석 안에서는 어떻게 움직여? 그렇죠. 자석 안에서는 S에서 N으로, 자석 안에서는 S에서 N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나타나겠죠. 자, 그림을 보면, 그리고 얘들아 여기 나침반이라고 쓰여있죠. 자, 나침반은 뭐냐? 나침반, 우리 나침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갑시다. 자, 우리 나침반은 언제 사용하니 얘들아? 길을 찾을 때 사용하죠. 길을 찾을 때 가만히 나침반을 들고 있으면 언제나 북쪽 방향을 가리키게 돼요. 자, 왜 북쪽 방향을 가리키냐? 요 그림 하나 볼게요. 자, 여러분, 지구는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다 라는 말 들어봤나요? 네, 지구에서도 지구 전체에 아까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자기력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구의 남극 쪽은 S극, 북극 쪽은 N극 방향을 가리키게 돼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게 나침반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나침반은 신기하게 이 N극 방향이 언제나 자기장 방향으로, 그 자기력선의 방향, 자기력선 방향으로 정렬이 되게 됩니다. 나침반은 지구 자기장에서 항상 N극이 북쪽 방향을 가리키게 되는데, 나침반 N극은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을 항상 따라갑니다. 신기하죠? 자, 이 현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자석 위에 나침반을 올려주면 어떻게 된다고 얘들아? 그렇죠. 자기력선 방향으로 정렬이 된다고 했어요. 자기력선 방향. 자기력은 어디서 나온다? N극에서 나오고 S극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띠게 돼요. 그래서 나침반의 N극 방향, 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N극 방향들이 자기력선을 따라서 배열이 되게 됩니다. 그럼 자석을 옮기면 이런 식으로 나침반이 위치가 변하게 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나침반 다 그리면 어려우니까 나침반 안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을 해요. 나침반 이렇게 화살표로. 그래서 선생님도 문제에서는 웬만하면 다 화살표로 표현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나침반들이 깔려있는데 나침반 어디를 가리킨다고? 자기장의 방향을 가리킨다고. 그럼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한번 화살표로 나타내 보면, 자, 왼쪽인 나침반은 어떻게 보이는 거야? 그렇죠. N극 방향이 자기력선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쪽에 S극에 있는 나침반은, 그렇죠,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자기력 N극의 나침반 방향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위에 있는 나침반 어떻게 되니 얘들아?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니까 어느 쪽 방향? 그렇죠, 오른쪽 방향 이렇게 가리키게 될 테고, 이 아래쪽에 있는 나침반은 나와서 들어가고 하니까 그렇죠, 또 왼쪽 방향 이렇게 가리키게 되겠죠. 나침반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 자기력의 방향을 알 수 있으니까 이와 비슷한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은 자기력이에요. 자기력은 얘들아 뭐라고? 자기력이 뭐야? 자석의 힘이에요. 간단히 자석의 자극과 자극 사이, 자극이란 게 뭐야? N극과 S극 사이에 작용하는 힘. 얘는 너무 쉽죠? 근데 이것을 한번 자기력 선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은 극 사이입니다. 자, N극에선 자기력이 어떻다 그랬어요 얘들아? 자기력이 나오는 방향 이렇게 나오는 방향. 자, 서로 나오는 방향의 극이 가까이 하니까 어떻게 돼? 서로 밀어내게 됩니다. 서로 미는 힘이 작용하게 돼요. 자, S극은 어떤 S극? 자, 올려서 볼게요. 자, S극은 어때?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 자, 자기력이 들어가는 방향이 어떻게 돼? 서로 붙질 못하고 이렇게 서로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서로 밀어내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극 사이에서는 미는 힘인 청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자, 다른 극 사이에서는 어떨까요? 다른 극. 자, N극에선 나오고 S극에선 들어가죠. 나오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오는데 들어온대. 붙겠죠? 자, 당기는 힘, 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S극과 N극도 마찬가지겠죠? 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달라붙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전기력하고 똑같죠? 사실 얘들아 좀 나중에 배울 텐데 전기력과 자기력은 하나의 같은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나중에, 정말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세요. 자, 오늘의 메인이자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이것만 알면 우리 앞으로의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전류와 자기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전류가 흐르면 얘들아 뭐가 생긴다고? 전류가 흐르는 도선, 전선 주위에는 항상 자기장이란 게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방향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일단은 요 놈을 좀 보도록 할게요. 미리 예습한 친구들은 알 텐데, 자,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우리는 오직 오른손만 사용할 거야. 너희들이 매우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오른손만 사용할 거예요. 선생님 왼손 쓰면 안 되나요? 네, 절대 안 됩니다.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 버려요. 자기장의 방향 반대로 시험 문제 쓰고 싶지 않으면 절대 무조건 오른손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직선 도선에서 흐르는 자기장의 방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지금 선생님이 도선을 하나 확대해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쪽이 아래쪽이 플러스 극, 위쪽이 마이너스 극으로 연결된 도선이에요. 그럼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고? 어디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긴다고? 자기력, 자석의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방향이 어디냐면 항상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오른손. 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 나머지 네 손가락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자, 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의 방향은 전류를 감싸는 방향, 이 전선을 감싸는 방향으로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전선을 감싸는 방향, 전선을 감싸는 방향. 알겠나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위에서. 자, 전선을 위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전류가 이런 식으로 위로 흐르고 있으면 어떤 방향이 생긴다고? 감싸는 방향, 전선을 감싸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A하고 B에서의 한번 위치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너희들 거꾸로 보일 텐데 내가 다시 돌려서 만들어 줄게요. 자, A 같은 경우 내가 A 쪽에 나침반을 두고 프린트 보면서 보세요. 자, A에다 나침반을 두고 B에다 나침반을 뒀다고 해보자.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자, A에선 나침반이 어떤 모양을 하게 돼? 나침반이, 그렇죠, N극이 이 방향을 가리키게 되고, B에서는 N극이 이 방향을 이렇게 가리키게 됩니다. 이렇게 나침반을 둠으로써 자기장의 방향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른손, 전류가 있는 데는 뭐가 있다? 자기장이 흐른다. 근데 그 방향이 어디다? 전류가 흐르면 감싸는 방향, 전류가 흐르면 감싸는 방향. 알겠죠? 자, 간단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뭐야? 전지죠, 전지. 자, 전지에서 플러스가 어디라고? 그렇죠,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였어. 그럼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흘러? 플러스에서 나가서 마이너스로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럼 쭉 따라가면, 자, 직선 도선에서 어떻게 돼? 여기서 아래에서 위로 자기장이 흐르겠네. 자,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 그럼 직선 도선 어때? 직선 도선을 감싸는 방향으로 생긴다고 했죠. 자, 감싸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긴다고 했습니다. 자기장이. 그렇죠. 그럼 A부터 봅시다. A에서는 자기장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이겠네. 그럼 나침반이 어떤 방향? 나침반의 N극이 어디를 가리켜? 아래로 이렇게 가리키게 되겠죠. 자, B에서는 어떻게 돼? B에서는 돌아서 올라가는 방향이니까 나침반이 위쪽을 가리키게 되겠네요. 직선도선은 조금 할만하죠?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원형도선에서의 자기장 방향입니다. 원형도선이란 게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전선이 있었죠, 여러분. 아까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구부릴 거야. 그럼 종이니까 다 구겨지긴 했지만 실제 전선은 어때요? 그렇죠, 철이나 그런 구리 같은 걸로 돼 있죠. 그래서 구부리면 그 모양대로 철사가 구부러지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구부린 모양이
이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아까 우리 직선도선과 원리가 똑같아요. 자, 전류가 흐르면 어떻다?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어떻다? 위로 흐르고 있다. 자기장 방향 뭐라고? 감싼다고. 전류가 흐르면 감싼다고요. 오른손. 자, 전류가 흐르면 어떻다? 전류가 흐르면 오른손으로 감싸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게 된다고요. 자, 다시 각도 바꿔서 보면, 자,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한다고 얘들아?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감싸는 방향으로 생기게 된다고. 감싸는 방향. 자, 그럼 그리면 어떻게 될 거야? 그리면 자, 전류가 흐르면 이 도선을 감싸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반대쪽은 어떨까요? 이 반대쪽. 자, 이 반대쪽은 어떤 형태를 띨까요? 그렇죠. 전류가 아래로 흐르니까 이렇게 오른손으로 얘를 감싸는 방향. 자, 아래 각도로 볼게요. 어떻게 방향? 내려가니까 이렇게 감싸는 방향. 그림을 그리면 자,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바닥에 그리는 건 전부 자기장의 모습이에요. 자기장의 모습. 자, 그럼 위쪽 도선.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전선을 감싸는, 도선을 감싸는 방향으로 생기겠죠? 그럼 안쪽은 어떻게 돼? 안쪽은, 아래쪽은 이쪽으로 자기장이 흐를 거고, 위쪽은 이렇게 선생님 쪽으로 자기장이 흐르겠죠. 자, 원형도선에서의 자기장. 어렵나요? 아니, 안 어려워. 할 수 있어요. 직선도선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항상 무슨 손? 오른손. 전류의 방향은 어디? 엄지손가락.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은 어디? 얘를 감싸는 방향. 감싸는 방향. 우겨지긴 했지만 전선이 있으면 전선을 감싸는 방향. 오른손. 항상 오른손. 오케이? 오른손. 자, 원형도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류가 이렇게 빙글 돌고 있대요.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는 거야. 자, 어떻게 생각하라고? 직선도선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된다고. 똑같다고요. 이 화살표 따위로 그렸어. 자, 이렇게 흐른다고요. 이렇게. 자, A부터 볼게요. A 쪽에서는 얘들아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A 쪽에서는 도선을 오른손, 항상 오른손 이렇게 감싸는 모양.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렇죠. 자, C부분 한번 볼게요. C부분에서는 전류가 올라가는 방향이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감싸는 방향. 이렇게 감싸는 방향.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자, B부분에서 어때? B부분에서는 전류가 위로 지나가니까 도선을 이렇게 감싸서 선생님 쪽으로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네. 자, 그럼 나침반의 방향을 다시 한번 보면 A 쪽에서는 위로 올라가 뒤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B에서는 들어오네 앞으로 나오는 방향, C에서는 다시 뒤로 나가는 방향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직선도선과 원형도선에서 전류가 흐를 때 어떻게 자기장의 방향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한번 배워봤어요. 자, 보면 이제 세 번째 뭐가 남았니? 세 번째, 코일에 의한 자기장이에요. 코일이란 게 뭘까요, 얘들아? 코일. 자, 지금부터 코일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 여기 직선 전선이 하나 있어요. 자, 이거를 선생님이 원통에다가 감을 거예요. 자, 직선을 원통에 감아봤습니다. 직선을 원통에 감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밸브에 꼬인 형태의 도선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걸 코일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쓸데없이 그냥 원형도선이나 직선도선을 쓰면 되지, 왜 코일을 굳이 이렇게 힘들게 말아서 사용을 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쪽이 플러스 극이라고 생각해보고 이쪽을 마이너스 극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직선도선이라면 얘들아 자기장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전류의 방향, 자기장 방향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그렇죠? 그럼 이 직선도선 한 가닥마다 얘들아 뭐가 생기게 되니? 자기장이 발생하게 돼요. 그럼 얘들아, 우리 코일을 만든 이유가 뭐야? 내가 전류를 강하게 할 수는 없어. 엄청나게 큰 자기장을 만들고 싶은데 전류를 강하게 할 수 없어. 그러면 전류를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흐르게 하면 같은 곳에서 전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전류가 흐르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더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큰 자석의 힘을 얻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코일을 만들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코일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하나의 전선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종이를. 자, 그런데 종이에서 전류의 방향이, 자, 이 화살표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으로 해볼게요. 그럼 한번 여기다 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꼬고 올게요. 자, 다 꼬아보았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코일이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앞에서 봤던 코일. 자, 코일을 만든 이유는 뭐라고? 그렇죠. 전류를 더 많이 흐르게 해서 더 강력한 자석, 자기력을 얻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보면 사실 원리는 앞에 나왔던 원형도선과 직선도선에서와 똑같아요. 자, 봅시다. 엄지손가락은 뭐라고 했더라? 항상 이것도 오른손으로, 엄지손가락 뭐? 전류의 방향. 나머지 네 손가락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겠죠? 자, 그럼 좀 돌아가 볼게요. 돌아왔어. 다시 전선 앞에서는, 전선 앞에서 어떻게 돼? 내려가는 방향에 이렇게 생기겠죠? 얘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 선생님, 굉장히 헷갈려요. 그렇죠. 하나 도선 하나하나 다 자기장의 방향을 따지려고 하니까 조금 헷갈리죠. 그래서 코일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 프린트에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보고 할게요. 코일만 조금 다른 방식이에요.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직선도선과 원형도선은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으로 가는데, 코일만 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입니다. 자, 전류 방향 맞출게요. 전류의 방향. 자, 네 손가락 전류의 방향 어디로 가? 내려가죠. 내려가죠. 자, 이 내려가는 대로 두고 엄지손가락을 펼쳐주세요.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전류의 방향, 자기장. 전류 방향, 자기장. 네 손가락은 전류의 방향으로 감싸주시면 되고요.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어디서의 자기장의 방향? 요 안에. 요 안. 요 안. 요 안에서 자기장이 어떻게 흐른다? 이렇게 흐른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이 안에서 자기장이 앞으로 나간다. 아시겠나요? 자, 아까 자석에서 얘들아 자기장, 자석 안에선 자기장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인다 그랬어? 원래 얘들아 자석에서는 N극이고 S극이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자기력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근데 자석 안에서는 S에서 N으로 이동한다고 했죠. 자, 그럼 다시 생각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이 안에서 자기력이 이렇게 흐르니까 이쪽이 뭐가 돼? 이쪽이 N극, S극이 돼서 전류 자기력 나와서 다시 들어오고, 전류 자기력 나와서 다시 들어오는 이런 방향으로 자기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조금 어렵죠? 코일만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세요. 이 코일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가 일종의 N극, 이쪽이 S극이 되는 자석 형태를 띠게 됩니다. 와, 전류만 흐르는데 뭘 만들었어? 자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자석이라고 하는데 알아두면 좋고 몰라도 괜찮아요. 자, 실습으로 잘 이해가 안 됐으면 이거 보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따라가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테니까, 자, 내려간 전류가 우리 앞모습을 보는 거, 앞모습. 전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럼 내 손가락 방향 어떻게 하노? 내 손가락 방향 전류 방향, 전류의 방향을 감싸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 엄지손가락 방향이 뭐? 자기장의 방향. 자기장이 어딜 가리킨다고? 그렇죠. 나가는 거니까 여기가 일종의 N극, 자석의 N극이 되고요. 이쪽에 일종의 S극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랬어? 전자석이라고 했어. 전자석. 전류가 흐르는 것을 통해서 자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보면, 다시 이쪽을 정리해보면,
전류가 흐르죠. 자, 위로 흐릅니다. 뒤로 들어갔다가 앞으로 튀어나오고요. 뒤로 들어갔다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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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전류가 들어가고. 자, 그럼 내 손가락 방향 내 손가락. 자, 전류 방향 올라가죠. 올라가죠. 전류가 올라가요. 내 손가락 감싸면 엄지손가락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 앞에서 원형도선과 그 직선도선과 조금 달라서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선 내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그럼 B에선 자기장이 어떻게 되는가? B에선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A에서는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일종의 뭐라고? 이게 일종의 여기가 N극, 이쪽이 S극이 된다고. 뭐가 돼? 자석의 역할을 하게 된다. 전류만 잘 흐르게 해서 코일만 만들어도 일종의 자석을 만들 수가 있구나. 자, 이런 걸 다시 뭐라고 한다고? 전자석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럼 나침반 위치 보면 A 위치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S극이니까 왼쪽 방향, 들어가는 방향을 가리키겠죠. B 위치에다 두면 N극이니까 나오는 방향을 이렇게 가리키게 될 겁니다. 어디랑 똑같니 얘들아? 어디랑 똑같아? 우리 제일 처음 했던 자석에서 앞에선 나오는 방향, 뒤에선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둘 다 왼쪽을 가리켰는데 여기 코일에서도 둘 다 왼쪽을 가리키게 되네. 괜찮나요? 자, 전류가 흐름에 따라서 생기는 자기장에 대해서 좀 배워봤는데 이건 얘들아 항상 오른손으로 한다는 걸 기억했어요. 오른손. 다른 손 쓰면 안 돼요. 시험 문제 풀 때 갑자기 왼손으로, 너희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으로 문제 풀고 있다가 왼손으로 돌릴 수도 있는데 절대 무조건 오른손으로 치야 합니다. 오른손 절대. 알겠죠?